교재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절 RCCP Rough Cut Capacity Planning 이라고 얘기하고 계량 능력 요구 계획입니다. 살펴보면요. 자재 소요 계획, 즉 생산 계획을 활동 중에서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인 MPS를 계획합니다. 이 MPS를 계획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하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이 RCCP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 생산 계획과 즉 MPS와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요구량을 계산해 내는 것을 RCCP. 그래서 넘어선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MPS로 되돌려 보내는 거고요.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MRP 자재 소요 계획인 MRP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듯 MRP 즉 ERP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생산 계획대로 수행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생산 자원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계산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때 정교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계량 능력 요구인 RCCP를 통해서 계략적인 계산을 해서 적은 데이터와 상대적으로 짧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계략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계략적인 결과가 실제 상황하고는 종종 많은 차이를 보이곤 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 생산 계획인 MPS에서 제조 자원의 용량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넘어서는지 아는지를 계산해서 다음 소요 계획인 자재 소요 계획으로 넘겨주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계획이 계략 능력 요구 계획인 RCCP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절 CRP입니다. CRP는 능력 소요 계획입니다. 자재 소요 계획, 즉 생산 계획 활동 중에 제일 첫 번째 MPS에서 RCCP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죠? MRP까지 오죠. 자, MRP 전개에 의해서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지를 계산하는 모듈이 CRP입니다. 능력 소요 계획입니다. 기업의 현실적인 생산 능력에 맞추기 위해서 자재 소요 계획과 공정 생산 능력을 조화시켜 작업장을 시간대별로 능력 소요량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MRP 전개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CRP입니다. CRP의 입력 자료는 MRP에서 산출된 발주 계획 정보, 즉 발주 계획량, 절차 계획 정보인 절차 계획량, 그리고 확정 주문 정보인 확정 주문량 이런 걸로 인해서 CRP에 입력이 됩니다. 또한 작업 공정표의 정보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고요. 작업장의 상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 상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럼 RCCP와 CRP의 차이점은 뭘까? 자, RCCP의 주요 입력 데이터는 MPS 플랜이지만 CRP의 주요 입력 데이터는 그렇죠. MRP 레코드입니다. 자, MPS 플랜은 최종 제품과 주요 핵심 부품에 한해서 작성됩니다.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CRP가 RCC보다 정확합니다.
핵심적인 부품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 요구량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CRP를 계산할 때는 생산 오더가 내려간, 즉 현장에서 작업 중인 작업이 현장 자원에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고려를 합니다. CRP는 작업장도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장 현재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작업 중인 재고는 MRP 전기 중, 자, 작업 중인 재고입니다. 스케줄도 리셋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일정표예요. 자, 일정표. RCCP보다는 현실적인 자원 요구량 계획이 생성할 수 있는 게 CRP입니다. 자, 고정된 리드타임 정보는 MRP뿐 아니라 RCCP 또는 CRP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CCP와 CRP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입력 데이터는 RCCP는 MPS 플랜, CRP는 MRP 레코드. RCCP의 제품 검토 범위입니다. RCCP는 최종 제품과 주요 부품이었죠. 그래서 자원 요구량이 조금 CRP가 RCCP보다 정확하다 그랬어요. 왜? 모든 부품이니까. 여기 모든 부품. CRP는 모든 부품이고 RCCP는 최종 제품 또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만 검토하죠. 생산 능력을 검토하는 범위는 RCCP는 주 경로, 즉 핵심 작업장만 검토하는 반면에 CRP는 작업장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작업장을 검토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RCCP보다는 CRP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MPS, 그 다음에 RCCP, MRP, 그리고 나서 CRP. CRP가 끝나고 나면 일정 계획인 스케줄링이 나오게 됩니다. 계획기간이 긴 순서에서 짧은 순서로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기간이 가장 긴 것은 리소스 플래닝, 즉 자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계획이 가장 길고요. 가장 짧은 게 CRP, 즉 능력 소요계획이죠. 중간에 계량 능력 요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CCP는 중간. 그래서 가장 짧은 건 CRP, 가장 긴 거는 리소스 플래닝, 즉 RP라고 이야기하죠. 자원계획. 제5절 SCM입니다. 공급망 관리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M은 물자 정보 재정, 즉 뭐 제품이라든가 제품의 정보, 수주 정보 뭐 이런 거,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의 이동함에 따라 그 진행되는 과정을 감독하는 것을 공급망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SCM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고객 요구에 만족, 즉 고객 니즈에 맞게 제공하고 경쟁 우위를 달성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윤 추구. 그렇죠. 보다 많은 이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SCM의 최종 목표는 고객 요구에 만족하고 경쟁 우위 달성, 그 다음에 사업 목표의 달성에 있다. 조달 순환부터 고객 주문 순환까지를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조달이 순환되면서 제조가 되고 제조에서 보충 순환, 보충 순환에서 고객 주문 순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조달은 어디에서? 공급업체에서 제조업체까지 가겠죠.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이제 유통업체에 제조 순환이 가겠죠. 그리고 유통에서 소매가 보충, 그리고 소매상이 고객에서 고객 주문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급업체에서 고객까지 봤을 때는 푸시, 밀어내는 방식이고요. 고객에는 주문에 의해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푸시와 풀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SCM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SCM 수립하는 목적. 공급사슬의 통합된 운영체제를 추구합니다. 즉, 통합된 거예요. 불확실한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기 위해서 SCM을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SCM의 주요 흐름. 첫 번째는 제품의 흐름입니다.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의 상품의 이동은 물론 또한 고객 물품의 반환, 애프터 서비스의 요구 등을 포함해서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걸 제품의 흐름. 정보의 흐름은 주문의 전달, 배송 상황의 갱신 등 수반되고 있습니다. 누가? 고객이 공급자에게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공급자 쪽으로 넘겨주는 건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은 신용 조건이라든가 지불 계획, 위탁 판매, 또 권리 소유권 합의, 물건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의 흐름은 공급자에서, 그러니까 고객이 공급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즉, 물건을 받으면 결제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재정의 흐름. 세 번째, SCM 시스템, 즉 공급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야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및 조달. 세 번째는 생산계획, 주문 처리, 현금 흐름, 재고관리, 창고관리, 고객관리, 이렇게 8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지금 현대는 더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SCM, 즉 공급망 관리의 추진 효과. 자, 공급망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냐? 첫 번째, 통합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즉, 공급자부터 시작해서 고객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류 비용의 절감을 가지고 옵니다. 고객 만족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구매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생산의 효율화도 가지고 오고요. 총체적 경쟁 우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공급망 관리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 조직의 기능을 분담하고, 기능 분담. 기업 내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공급체인 조직기능 정비 단계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사내 전체가 횡적으로 각각 프로세스, 관리, 업무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가 공급체인 사내 프로세스 정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내 또는 사회를 포함하여 조달처에서부터 최종 고객까지를 포함하여 체인 전체 통합합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상태가 공급체인 전체 정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네. 공급체인 전체 정비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SCM의 기능을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SCM의 내재적 기능, 즉 내적 기능이죠.
고객 주문을 실제 생산 작업으로 투입하기 위한 프로덕션 스케줄링, 즉 생산 계획표, 일정 계획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공급자 네트워크로부터 공급되는 원자재 등을 변형시키는 사용하는 여러 프로세스를 내적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재적, 외적 기능은 올바른 공급자의 선정, 공급자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유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파트너십 유지가 SCM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리의 특징은, 자, 첫 번째, SCM은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 가운데 자재, 정보, 자금 등 공급업체에서 제조기업인 동해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이르게 되는 흐름을 관리해야 되죠.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즉 공급업체에서부터 어디까지? 소비자까지 흐름을 관리한다. 두 번째는 제품, 정보, 자금 관련 관리 활동과 현장 작업 간 쌍방향 흐름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품, 정보, 자금 관리의 관리 활동과 현장 작업 간의 쌍방정 흐름을 관리한다. 세 번째 특징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생산성이 증가돼요.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재고 수준 감소가 되겠죠. 공급의 안정화 등 이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CM의 궁극적인 목표 뭐였죠? 그죠. 고객 만족. 네.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높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 네, 맞습니다. 이윤 추구까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재 소유 생산 능력 계획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